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섬진강 하류에 가면 연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북태평양으로 여정을 떠났던 연어들이 산란기를 맞아 고향인 섬진강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지난해보다 돌아오는 연어 개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아우르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뜰채로 건져 올리자 어른 팔뚝만한 연어가 펄떡거립니다. 북태평양 베링해와 알래스카 연안에서 15,000여 킬로미터를 헤엄쳐 돌아온 연어들입니다. 깨끗한 수질에 수온도 적정한 섬진강 하류는 우리나라 최남단 연어 산란장입니다. 지난달부터 산란기를 맞은 연어 400여 마리가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연 환경 조건, 즉 강의 유량 등 적정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평년보다 많은 어미연어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998년부터 암수 연어들을 잡아 인공 수정시키고 이듬해 3월이 되면 치어들을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후 동해를 거쳐 북태평양까지 간 연어는 3년에서 5년 뒤면 다시 고향인 섬진강을 찾습니다. 섬진강 연어는 참연어로 우리가 흔히 먹는 대서양 연어와 다른 종이고 개체수가 적어 아직 상업화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섬진강 수계 내수면 어족 자원 조성 및 생물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머나먼 바다를 헤엄쳐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섬진강 연어 행렬은 이번 달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 3일 개막한 제3회 고흥 유자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고흥부는 축제 첫날에만 4만 9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축제장 농수산물 판매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고흥 유자축제는 고흥 특산물 라이브 커머스와 유자 마임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고 고흥 유자 맥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도 진행됐습니다. 여수와 해남 마을기업연합체가 행정안전부 신규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지역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여수 마을기업연합체는 오란다와 딸기 찹쌀떡, 방풍 증류주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지역의 특색이 담긴 제품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대합니다. 마을기업 지역 플랫폼 구축 사업은 3개 이상 마을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 협력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대 3억 원이 지원됩니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전남의 갯벌은 말 그대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에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빚어낸 자연의 보고 갯벌. 생태계 보물창고로 불리는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전체 지정 면적의 90% 이상이 전남의 갯벌입니다. 연간 300여 종 100만 마리가 넘는 철새 이동로이자 고등과 개, 조개류 등 대형 저서동물 2,15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갯벌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5년 동안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와 갯벌 생태계 보건사업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9,200억여 원을 투입해 2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 계획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갯벌은 황금의 땅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15개 연안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해역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갯벌 보존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갯벌을 세계적 갯벌 보존관리의 모범이 되도록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2조 7천억 원 정도의 생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00억 정도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 전남 갯벌 지킴이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들이 빠르게 늘면서 정비와 주유소 업계가 불황의 그늘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정비와 함께 타이어를 판매하는 한 업체입니다.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 업종인데 최근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찾는 손님이 줄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더욱이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전기차에는 없는 오일과 소모품류의 교환 정비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가뜩이나 준 손님이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저하되는데 입차율도 굉장히 좀 줄어들고 승용차라든지 여러 가지 차종들의 다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력도 현장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지난달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차량은 203만 5천여 대. 2021년 100만 대를 넘어선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전기차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배터리와 충전기 산업은 주목받고 있는 데 반해서 엔진과 정비업은 소멸과 생존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의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사업을 접는 등 56%가 주력 정비업을 바꾸겠다고 응답한 점은 전기차 시대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주요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가파른 유가 인상과 함께 전기차 시대로의 빠른 전환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들끼리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그 일반 석유 관련 차량들의 판매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주유소는 2017년 12,000곳이 넘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11,000곳으로 줄어서 한 해 평균 200곳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함께 편의점과 카페,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해 활로를 찾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설치 비용에다가 여전한 규제는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변화된 산업 환경에 걸맞는 체질 개선과 업종 변화 여부가 생존이냐 고사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도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 주택에서 이사한 뒤 도내 전입 신고를 완료한 해당자는 이사 관련 증빙 서류를 전남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남도는 또 전세 사기 관련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 보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도 지원합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103명이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말 사이 내린 가을비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 사이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3.5m, 먼 바다에서는 4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오는 7일부터는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포스코 노조가 오는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임금 및 단체 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됩니다. 지난 5월부터 임단협 단체 교섭을 진행한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31일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회의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 상승분 포함 기본급 17만 원 인상과 주식 400만 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입니다.